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1, 2학년들도 쉽게 블록 코딩을 익힐 수 있는 앱 code.org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건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code.org를 검색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 보시면 이겁니다. Run to Coding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저는 이미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열기 버튼이 나와 있죠? 이걸 미리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그 앱을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1, 2학년들한테 추천을 하는 거는 여기 뭐 가정학습이나 학생들 둘 다 눌러도 똑같은 탭으로 연결이 되니까 상관이 없긴 해요. 자, 여기에서 프리리더 익스프레스라는 이 탭 1, 2학년에게 추천합니다. 우리가 블록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객체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그걸 드래그하고 이런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연습부터 아주 기초적인 클릭 그리고 드래그 연습부터 시켜줘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쉽게 블록 코딩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보시면 단계별 미션들이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무슨 코딩에 도움이 될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블록 코딩을 위한 기초 작업들인 겁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블록을 끼워 맞춰서 미션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기초 작업이 되는 거겠죠. 자, 이 단계를 모두 이제 해결을 하고 나면 본격적으로 블록 코딩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방금 제가 한 단계는 시퀀싱 단계인데 시퀀싱이 뭐냐? 이제 미션을 해결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내가 이제 순서를 뭔가 알고리즘을 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런 거를 시퀀싱이라고 해요. 순차 구조라고 하죠. 보시면 여기 있는 영상은 보셔도 되지만 영어로 된 영상이라서 보지 않으셔도 무관합니다. 자, 이게 바로 시퀀싱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미션이 주어져 있어요. 여기 있는 요 다람쥐가 도토리에 가가지고 도토리 먹으면 되는 거죠. 딱 봤을 때. 자, 그럼 내가 실행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야 도토리를 집을 수가 있어요. 그럼 실행을 했을 때 오른쪽 이렇게 블록을 끼워 넣으면 되겠죠. 눌러보시면 정말 내가 짠 코드대로 얘가 이동을 하는구나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코드를 차례대로 끼워 넣는 걸 시퀀싱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블록들이 이렇게 작업창에 모두 들어와 있지만 단계가 가면 갈수록 여기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창에 들어와 있는 블록들 외에 왼쪽에 추가 블록이 쌓이게 돼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다람쥐가 오른쪽으로 하나, 두 칸 간 다음에 위쪽으로 가야 도토리를 집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블록을 조립을 해서 실행을 누르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단계를 거듭할수록 내가 직접 필요한 블록을 가져와서 얘를 조립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 오른쪽이니까 필요 없는 블록을 아예 빼도록 돼 있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시퀀싱 단계는 아이들이 목표 해결을 위한 블록을 차례대로 끼워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시퀀싱에 총 6단계까지 있는데 여기 맨 마지막에 스펠링 비 같은 경우에 얘는 뭐냐면 코딩을 해가지고 이제 단어를 맞추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east라는 단어를 완성을 하기 위해서 얘가 오른쪽 이렇게 총 4칸을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미션이죠. 근데 우리 1, 2학년에서는 영어 교과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6단계는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이 시퀀싱 단계를 모두 마치고 나면 아래쪽에 반복 단계가 있죠.
반복 단계는 뭐냐? 아까 전에 우리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을 순차적으로 계속 끼워 맞췄잖아요. 네, 이 반복 단계는 좀 더 효율적인 코드를 짜기 위해서 반복 블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여기 오시면 다람쥐가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5칸을 이동하면 되는 미션이잖아요. 얘를 오른쪽 블록 5개를 껴도 되지만 반복하기 블록 안에 오른쪽 블록을 넣으면 오른쪽으로 갈 건데 우리 5번 반복할 거야.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우리 2개의 블록만으로도 이 미션을 쉽게 해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연습하는 단계가 반복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이들이 반복의 개념을 힘들어하면 물론 순차 구조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도 돼요. 하지만 이제 코딩의 목적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코드를 짜게 하는 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익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 이제 5걸음 왼쪽으로 간 다음에 2걸음 아래로 내려오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 반복 블록을 사용해서 2칸이 없네? 자, 그럼 얘는 그냥 해야겠네요. 미션을 해결하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반복하기 블록이 사실 반복하기 단계에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시퀀싱 단계에서도 이제 끝 단계로 가면 반복하기가 미리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하다 보니까 처음 보는 블록이 나와요. 여기 보니까 반복하기 블록이 있는데요 하면 여기에서 미리 반복하기를 지도를 해주셔도 무관합니다. 원래 코딩이라는 게 목적만 해결하면 되는 거라서 정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 있어. 너가 그런 블록을 발견을 했구나. 그럼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해결해보는 걸 해봐 하셔도 무관합니다. 자, 반복하기 9단계, 10단계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아까 전에 7, 8단계 이런 거 1단계부터 미션이 들어와 있었잖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1단계는 그러니까 넘어가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당황하실 수 있는 게 이제 제일 처음에 접하게 되는 이 창이 블록을 자유롭게 탐색하는 창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왼쪽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블록이 들어와 있고요. 아이들이 이때까지 블록 코딩을 하는 법을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블록들을 자유롭게 끼워보면서 얘 이렇게 끼우면 어떤 동작을 하지?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가지고 충분히 논 다음에 그 다음에 3단계로 가면은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제 너네가 가지고 논 블록들을 조립을 해가지고 미션을 해결해봐 이런 식으로 단계가 되어 있어요. 특별할 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반복 단계까지 끝났으면 이제 다음은 이벤트 단계입니다. 이벤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 게임을 해보시면 키보드 키를 눌렀을 때 캐릭터가 일정한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연습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면 이제 맨 처음에는 정말 간단하게 얘도 1단계는 왜 바로 2단계로 들어왔냐면 1단계는 이렇게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필요가 없었고 2단계도 자유롭게 블록을 탐색하는 거니까 넘길게요. 3단계부터 보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아까와 똑같이 실행을 했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걔가 안녕이라고 말하고 싶대요. 실행을 했을 때 안녕하게 하면 되겠죠. 실행을 했을 때 안녕 이렇게. 그래서 이때까지 거랑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벤트 단계에 알맞은 미션이 주어지죠. 자, 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때까지와는 다르게 이런 버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왼쪽에 이거 보이시죠? 이 4개, 이게 키보드 방향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키보드 방향키를 눌렀을 때 얘가 어떤 동작을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를 설정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봅시다. 지금 얘가 이 멍멍이가 여기 왼쪽에 있는 깃발에 가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때까지 우리가 했던 거를 생각을 해보면 멍멍이가 여기 가려면
왼쪽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뭐 이런 블록을 조립을 해줬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나는 얘가 실행이 됐을 때 뭐 하이디어 필요 없죠. 자, 실행을 하고 나서 키보드 왼쪽 키를 눌렀어. 이 키를 눌렀을 때 이 멍멍이가 왼쪽으로 가게 하겠다.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키보드 키 이 왼쪽을 눌렀을 때 왼쪽으로 움직여 이렇게 할 거야. 설정을 해준 다음에 실행을 누르면 됩니다. 실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키보드 왼쪽 키를 눌러볼게요. 멍멍이 가네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단계가 이벤트 단계가 되겠습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에는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왼쪽으로 갔을 때 왼쪽으로 움직이게 하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실행.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아주 쉽죠? 자, 이런 이벤트 단계는 우리 어떤 키보드 키를 눌렀을 때 얘가 뭐뭐 한다 라는 걸 이제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조건문의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1, 2학년 학생들 굉장히 어려서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거를 통해서 프리리더 익스프레스 이걸 통해서 무려 순차 구조, 반복 구조, 그 다음에 조건문 이렇게 3개를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와우, 획기적이죠?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틈틈이 여기 들어가셔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해결하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우리 태블릿으로 하셔도 되지만 꼭 가로 모드로 실시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얘를 세로 모드로 하게 되면 광고가 굉장히 많이 뜨게 돼 있어요. 사실 가로 모드로 했을 때도 광고가 뜰 수도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오른쪽 끝에 X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자, 그래서 그 광고 때문에 얘보다는 사실은 컴퓨터실에 갈 수 있으면 컴퓨터실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